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에서 근무하는 선임 기자로 근무하는 선재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 걸 놓고선 아주 강하게 충돌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이제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걸 많이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취해온 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보좌관들이 그 홍콩 달러가 지금 그 미국 달러에 이렇게 환율이 연계되어 있는 이제 페그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약화시켜서 홍콩 금융 그 시장을 좀 흔들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홍콩 페그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이 1983년부터 자기네가 홍콩 달러를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콩 달러 가치가 그거보다 더 뛰거나 가라앉으면 이제 홍콩 그 통화청, 이게 이제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데, 통화청이 이제 홍콩 달러를 팔거나 미국 달러를 사는 식의 이런 그 통화 조작을 통해서 이제 그 환율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홍콩 달러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외국 투자자들이 홍콩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콩이 그 도쿄하고 같이 이제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 위상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정통한 소식통이 그러더라 하면서 미국이 이제 홍콩은행이 미국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 페그제를 미국이 흔들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충격이 크죠. 만약에 실행을 하면 이거는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실행이 될 거냐? 대체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중국도 손해를 보지만 미국도 지금 홍콩 시장에 미국 은행들이 엄청나게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도 손해를 보니까 이건 같이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마켓워치 그 금융 그 전문 그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슬그머니 이걸 정보를 흘려서 그 금융시장이라든가 여론의 어떤 반응을 떠보려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거는 완전히 그게 실행이 돼? 천만의 말씀. 터무니없는 얘기다. 미국이 중국을 두드리려다가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홍콩 보안법 통과시켰을 때도 홍콩 시장은 별로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한 핵폭탄급인데, 저게 정치적인 거지. 저것 때문에 진짜로 미국이 중국 그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은 쟤들도 손해니까 안 할 거라고 해서 그때도 홍콩 달러라든가 홍콩 증시가 오히려 홍콩 달러도 별 변동도 없었고 홍콩 증시도 오히려 올라섰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게 지금 엄포 그 유사시에 대비한 카드지 저걸 진짜로 쓰면은 저건 제정신 아닐 거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세게 나가면은 중국도 전혀 속수무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그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한 1조 3천억 달러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사실 미국도 이렇게 자기네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당해하고 선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상.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확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확 갖다 팔면은 시장에 국채 물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많아지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전처럼 물건 많은데 우리가 저렇게 애타게 안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인데 안 팔리니까 그러면 좀 사줘. 그 대신 이자 많이 줄게. 그러니까 이제 국채 시세가 떨어지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 충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이제 그걸 발행해서 팔아서
그 돈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받았는데 이자 올라가니까 허리 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중국이 갖다 팔면은 중국도 1조 달러어치를 한꺼번에 다 팔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뭐 일부를 팔으면은 나머지를 갖고 있는데 시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앉아가지고선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 그냥 시세가 확 떨어지니까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홍콩 폐기제를 건든다는 그런 그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최근에 그 홍콩 보안법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의 그 코로나 책임론 가지고 계속 두들겼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뭐 그래도 뭐 콧방귀도 안 뀌니까 트럼프 이제 백악관에서 미국 국채를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중국에서 이제 상환해 달라 이제 기한이 있으니까 그럴 때 못해.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에이 그게 말이 돼. 그것도 미국도 너 죽고 나 죽자인데. 그래서 이제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제 CNBC 미국 CNBC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채 상환을 거부한다는 그런 뭐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 신용의 문제다. 신용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은 몰라 트럼프가 워낙 조금 예측 불허니까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멍청하게 있다 당하지 말고 일단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얼마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도 그 외환 보유 이제 외환이라는 게 이제 뭐 달러, 뭐 유로, 뭐 엔화도 갖고 있고 거기다 이제 미국 국채까지 다 이제 그런 해외 자산인데 이거 보유를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다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변화라는 게 핵심 키인데 이게 이제 미국 국채나 달러 보유를 좀 줄이고 뭐 유로화라든가 다른 건데 이제 중국 외환은행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인민은행이 금괴를 조용히 사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 인민은행이 2014년부터 상당히 빠른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막 그냥 활개를 치기 전부터 조용히 자기네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걸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거를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대개 이제 큰 틀을 아마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중국 IT 기업들한테 이제 이걸 연계시켜서 실제로 이거를 운영을 해볼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자기들이 주관하는 디지털 화폐를 내놓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국제 결제망 같은 거를 이렇게 비껴간다면은 달러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이 아무리 박차를 가하고 해도 지금 위안화 그 결제 비중이라는 게 아직도 2%가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달러 결제 비중은 그렇게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43%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위안화 결제를 국제 결제로다가 많이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70%가 홍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네 앞마당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월가에 아까 말씀드린 홍콩 달러 폐기제를 미국이 흔들 거다. 그렇게 보면서 얼마 전부터 계속 베팅을 하는 아주 배짱 좋은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카일 베스라고.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 그것도 정확하게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로는 아까 이제 그동안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다 쉽지 않지만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막 완전히 이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냉전이 아닌 열전이다.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물론 트럼프 재선 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거를 이 사람은 미리 예측을 하면서 벌써 한 1년 전부터 홍콩 달러 패거제를 흔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막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더욱더 그 베팅 액수를 늘렸다고 해요. 특히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이 사람은 그 베팅을 하는데 앞으로 18개월 안에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거다 하면서 거기다가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뭐 대충 무시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금융위기도 딱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거라는 것도 상당히 일찍이 예측을 해서 이것도 지금 맞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걱정들 하는데 사우디가 지금 월가 쪽에서는 지금 반신반의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뭐 막 나가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하는데 돈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시세에 예민하거든요. 예민한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우리 투자가들도 해외 증시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이 카일 베츠라는 사람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좀 예측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홍콩 달러 패거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